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재활용률이 98%에 달하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자리 잡았지만 오직 한국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올해부터 의무화를 시작했죠. 그런데 95%라는 숫자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전 국민적 단합에 미국이 깜짝 놀랐다는데요. 그 내용 오늘 휴면톡톡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대전에서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수십 대의 트럭이 음식물 쓰레기 400톤 이상을 식당과 가정에서 수집하여 축구장 2배 크기의 시설로 운반합니다. 이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야기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녹색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대전 바이오에너지 센터는 한국계 약 300개 시설 중 하나로 한국은 하루 1만 5천 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거의 전부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비료로 퇴비화되거나 가축 사료로 사용되며 바이오가스라는 일종의 재생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곳은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합니다. 라고 대전시 외곽에 위치한 인구 150만 명의 도시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이 시설의 최고 경영자 정구왕이 말했습니다. 이 시설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음식물 찌꺼기는 땅에 묻혀 토양을 오염시키고 메탄을 발생시켰을 것입니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있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해로운 온실가스입니다. 한국이 20년 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98%가 사료, 퇴비 또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고 모든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한 결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는 올해 음식물 퇴비화를 의무화했고 뉴욕과 같은 일부 도시는 유사한 규정을 시행했지만 한국만큼 철저히 관리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환경보호국의 추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60%가 매립지로 보내지며 퇴비화되는 비율은 5%,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음식의 최대 31%가 낭비되며 이는 10억 명 이상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쓰레기 배출량의 68%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의 사무국장 조나단 폴리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환경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UN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매년 약 12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생성하며 미국인은 138kg, 한국인은 110kg을 배출합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260kg으로 최다를 기록한 반면 슬로베니아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60kg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주민들은 저녁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에 대해 벌금과 수수료를 내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5천만 명이 음식물 재활용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 고층 건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로 측정하는 전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디지털 카드를 사용해 쓰레기를 기록하며 배출량에 따라 월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이들은 10센트에 불과한 정부 지정 퇴비 봉투를 구입해 길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에 섞어버리는 사람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근처에 사는 35세 이재영은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며 남은 음식을 따로 버리는 것이 집안일처럼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용 관행은 또한 한국의 관습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한식 식사에 나오는 여러 반찬은 식당에서 자주 남겨지곤 합니다. 서울의 무한리필 식당인 민들레 밥집의 주인 류윤정은 한 끼 식사에 약 7,000원짜리 반찬 10여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녀는 재활용 전에 찌꺼기에 액체를 짜내고 고객에게 음식물 쓰레기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상기시키는 배너까지 설치했습니다. 한국인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다고 환경운동단체인 한국환경운동연합회 재활용 팀장 박정음은 말했습니다. 1990년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계획은 매립지 악취와 주민들이 소각장을 반대하면서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밀도는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일한 선택은 재활용이었습니다. 라고 박 팀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에서의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약 550만 톤으로 5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것인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류는 까다롭습니다. 한국 시스템에서는 달걀, 닭고기, 양파는 퇴비화할 수 있지만 껍질, 뼈, 뿌리는 불가능합니다. 일회용 식기나 심지어 개똥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찌꺼기가 재활용 시설에 너무 많이 도착하면 최대 1년간의 수리가 필요할 수 있는 기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를 꺼리고 쓰레기로 만든 비료로 경작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냄새와 과도한 나트륨 때문입니다. 사료로 인해 가축이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나 비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쑤시개, 플라스틱, 금속 조각이 전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박 팀장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점점 더 대전 바이오에너지 센터와 같은 바이오가스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정고항은 말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오염과 배출을 줄이고 매립지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며 전기와 난방을 생성합니다. 단점은 더운 계절에는 난방 수요가 적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베트남 대표단이 대전 바이오에너지 센터를 방문했을 때 베트남의 더운 기후에서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공학과 조교수 조나단 크론스는 한국 시스템이 미국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지 비용이 낮고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전국적인 쓰레기 기준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접시에 음식을 적게 담는 것이라고 크론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선구자적인 태도입니다. 솔직히 이 기사를 읽고 나니 미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아직도 매립지로 가는 현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한국처럼 철저하게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호에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니 대단하네요. 음식물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국가는 드문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을 더 많이 도입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정도로 높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달성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주민들이 모두 협조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고 싶네요. 미국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편리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또한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